아까 이제 김수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통과된 게 이렇게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자의 권리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될 때가 지금이고 침묵으로 더 이상 동조하시면 안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네, 맞아.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네. 아까 최희숙 대표님이 교사가 네이버 인용한다는 말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세계 시민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교과서인데 여기에 그 자료나 출처를 어디 걸 썼냐면 대표적인 좌파 JTBC 뉴스 내용을 인용을 했고요.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 등의 글들을 인용해서 저기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좌파 뉴스들을 인용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열띤 가볍게 토론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게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 홍세현 대표님께서 혁신학교 현장 스케치와 그 대항진 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갖고 다 아는 얘기고 이게 지금 정교조 교육이라는 게 그 자유주의는 사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하고 그 자유에 대한 그 자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회주의 교육은 교육을 안 하면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이니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교육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 인위적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완벽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6.25 때 난 그게 제일 정말 뭐냐면 저희 이제 우리 집이 우리 외갓집이 종로 토백이세요. 저희 자라면서 사대문 밖은 서울이 아니다 이런 정말 고리타분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국군으로 나가셨고 그래서 이제 실종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27살인데 혼자 아이들 넷을 데리고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대요. 그렇게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실 때 우리 할머니가 항상 저희 어머니 좀 사업을 하셔서 우리 할머니 손에서 저희들이 많이 컸거든요. 할머니 돌봐주셔서 할머니가 항상 저희들 데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일본 놈보다 더 나쁜 게 빨갱이다. 맞습니다. 이거를 아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왜 그러실 거냐? 할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러셨을 거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서울이 점령당했었잖아요. 북한한테. 그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박헌영이가 이병철이 자가용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이병철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차가 막 움직이는데 박헌영이가 운전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거기가 이제 무법지대처럼 서울이 그랬나 봐요. 근데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조그만 국민학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전쟁이 져서 포환이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일반 국민들을 밤이면 밤마다 학교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뭘 외우게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했는데 그게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주입을 시킨 거예요. 걔네들이 내려올 때 북한군이 내려올 때 뭐라고 하고 내려왔습니까? 해방시켜준다고 내려왔어요. 해방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해방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거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다. 그리고 너무 그것이 공포스럽고 거기에서 만약에 다른 소리를 하면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사람이 함부로 못하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인원고 애들도 조금 다른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원고 사태를 보면 그 인원고 사태 일어난 이유 중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그러니까 반일 그런 거를 해자. 자, 반일을 외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반대를 했다. 이 사태로만 보시면은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봐야 될 거 하나가 이 반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이 이미 신문에도 방송이 됐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총선 전략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총선 전략으로 반일 프레임을 해서 자기네가 총선에 이기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미 나왔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인 거죠. 교사들이 정치 아주 깊숙이 왜 자기네들이 앞에서 그거를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반일, 친일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입을 틀어막겠다. 그럼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유주의와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 다양성 떠든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제가 우파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거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우파 운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도 너무 앞뒤 안 맞는 말을 수시로 해대는 거예요.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앞에 뒤에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수시로 아무 때나 해대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또 하나 보면은 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를 보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상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뭐냐면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역사 사실은 이 탄핵, 박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통 우파 세력에 대한 탄핵이에요. 정통 우파 세력에 대한 탄핵이고 국민을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너희들은 그런 거를 지지하는 너희들은 다 개돼지야. 이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 것 뿐이지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요. 자. 이게 돌이켜서 80년대로 가볼게요. 80년대에 갔는데 그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네도 권력을 잡고 싶고 원래 우리나라는 공부를 한 이유와 목표가 뭐 진리 탐구 이거보다는 자기 출세, 입신양명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가도 뭐 권력을 잡는데 요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쪽 현 정권의 어떤 반기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적의 적은 동지가 돼버린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항을 하게 되고 그 반정부 활동이 결국은 북한하고 맥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같이 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권에 관심이 있던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좌파운동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또 대부분 지금 현재 청와대를 비롯해서 포진해 있는 586들이 그 세대인데 정치에 보통 관심이 없던 학생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거의 작용화가 많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유한국당이고 무슨 뭐 바른미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현재 정치권의 80%가 거의 작용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뭐 그동안은 뭐 자유주의다 이런 그런 게 그렇게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라든지 논리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 놓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이 자기네가 어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날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정부 활동을 나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그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근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랬는데 근현대사를 자기네 시각으로 맞춰가지고 왜곡해 놓은 것이 바로 북한 애들이에요. 북한에서 그런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그때 해방과 건국 그다음에 독립운동사를 갖다가 거의 다
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런 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체계적으로 근현대사를 연구하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근현대사를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전부 북한에서 넘어오는 책들로 그걸 기초 자료를 삼아서 하다 보니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됐냐? 바로 분단의 원흉으로 딱 낙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못하게 됐느냐? 김구는 통일을 하려고 했다. 남북 협상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 정권을 위해서 남북한을 갈라놨다. 이렇게 분단의 원흉으로 딱 잡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 하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서 제 의견을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가 선명하고 뚜렷한 그런 가치적인 그런 집합이 좀 이렇게 결집이 돼야 돼요. 그런 걸로 하나 딱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다 합쳐야 무조건 합치자. 뭐 이거는 뜻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로 가자. 이거 김구 선생하고 다름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바닥에도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100번 김구 선생이 뭐 그렇게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그거 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또 그분이 지력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더 멀리 내다보시고 더 확장을 했을 때 야 이거 잘못하다는 아시아 쪽이 전부 공산화되겠구나. 우리 민족한테 필요한 건 자유주의지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한 단독정부도 수립을 한 거예요. 딱 남한 단독정부도 제대로 수립을 딱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갖다 무턱대고 김구는 뭣도 모르면서 뭐 통일해야 된다 무슨 민족끼리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그 대만, 홍콩 이런 분들이 와서 뭐 보수주의 거기를 딱 봤어요. 그 대만 분이 타이페이 이거를 얘기하면서 사실 대만이 중국 땅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확연한 독립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독립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주의냐 공산당 우리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중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반중도 무턱대고 중국을 몽땅 13억 인구 전부 적으로 만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 나가라 이거고 그것이 풀어져야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위아더 월드가 된다. 우리가 같이 뭉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만약에 통합을 정말로 원한다면 인정해야죠. 무엇을 인정하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도 정말 그걸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여기서 오늘 뭐 이렇게 유튜브다에서 내 속내를 내가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정권을 아무나 해서 뭐 우리 쪽에서 가져간다? 사상적으로 저보고 며칠 전에 제가 몇 가지 페이스북에 썼더니 아주 무슨 미꾸라지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팔딱거리고 약간 색깔 이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뭐 통합에 방해질을 하고 있다는 등 분열주의자를 하고 있다는 등 그러죠. 우리가 무슨 분열주의자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좀 사상이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 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쪽을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거 할 때도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뭐 국정교과서 찬성반대 별의별 사람들이 하나로 절대 가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때가 기회인 것 같다. 내가 한 번 더 헤게모니 잡아볼까? 지금 요거에 지금 혹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우리를 갖다 전부 다 또 수습한다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깨어 있고요. 국민들이 이미 깨어 있고 이제 어른들도 아시게 된 거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학부모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게 이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들을 깨워야 돼요. 내가 어저께 정말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어디를 갔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 엄마가 문재인을 엄청 지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알잖아요. 왜 엄마들끼리니까. 그리고 막 이 노란 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런 엄마예요. 그때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어저께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 아들 가출사 됐다고. 가출사 됐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정말. 그래서 내가 미군에 전화하든지 무슨 투서를 넣겠다고. 무슨 문재인 찍은 것들이 무슨 아들은 카투사를 보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어머 그러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 아는 거지 진짜 전화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문재인 찍어놓고 이민 가고 싶다는 것들 전부 꼬매버리고 싶거든요. 꼬매버리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 여기 그냥 계속 살아야 된다고. 무슨 문재인을 찍어놓고 이민을 가고 싶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정책이 이게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좌파 정책인지 무슨 그냥 문재인 좀 잘생긴 거 같고 잘 웃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꼭 찍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고 이미지 좋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가서 딱 찍고 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플라톤의 철인정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고 이 대중이 얼마나 우민한지도 알만한데 근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삼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희망을 삼냐? 미국이요. 많은 지식층들이 지금 갔다 오고 약간 우리 쪽 우파 지식층조차도 뭐 트럼프를 또라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미국 국민들 이 CNN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의 모든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막 미친 듯이 막 별의별 우리나라 조중동 그 박근혜 대통령 깐 거 이상으로 까대고 막 별의별 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됐어. 노 땡큐 시아다 그러고 가서 딱 그냥 트럼프 찍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모르고 가서 찍었을까요? 미국의 국민들이 바로 선진 국민이라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구나. 근데 저기 우리 제가 또 좋아하는 이충구 박사님이 미국 가서 봤는데 거기도 미국판 어버이 연합이 계시더래요. 미국 아주 엄청난 트레일러 큰 차에다가 힐러리 버큐 이렇게 써가지고 딱 그 민주당 그 맞은편 정면에 이러고 혼자서 딱 팻말 들고 서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공이고 뭐고 그러는 사람들 뭐 그런 막 이렇게 하고 별로 정치에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딱 힐러리가 하는 몇 마디 저건 아니야. 저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 저거는 자유 정신에 어긋나. 가서 야 시끄러. 됐어. 트럼프 딱 찍어버리고. 이 정도가 지금 우리 국민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진 국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러한 부분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부 반탄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세계를 볼 수 있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보편타당한 인류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앞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게 있는데 벌써 증명이 됐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 물론 자유주의도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그래도 인간 삶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체제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역사에 대한 뿌리를 갖고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유를 위해서 진심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주실 건데요. 그 혁신학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쟁하지 말자주의예요. 근데 저희 사람들도 경쟁 안 할 수 있나요?
형제들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인권 침해가 되니까 경쟁하지 말자 해서 지금 학교에서 놀거리를 찾아주자는 지금 혁신학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놀이터입니까? 아니죠. 학교는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보면요. 현재를 지배한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래를 지배하고 싶어서 지금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교육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난 그 독재자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대 세습에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나라 전체가 감옥이 되어 있는 그 김씨 3대에 거기는 독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독재는 너무 지금 어떻게 이미지가 쇄신되고 있죠? 호감형이고 뭐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할 사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 그런 걸로 공격하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독재라면 전 그 독재를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저들이 말하는 독재라고 했다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독재를 하셨던 거죠. 그 시대의 배경에 정말 다음에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 이런 추천한 그 이념 교육도 그리고 학교 교육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앞으로 책 좀 표지 좀 이렇게 다 보여주면 안 될까요? 네네네. 살가가 없죠. 절대 네, 쓰시면 안 되는 책. 아니 여기 인스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를 이게 얘기하고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 전교조 교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국어교사 모임, 전국 사회교사 모임 다 얘네들이 그것이 모여서 전교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끼리 만들어서 엉터리 역사 교과서를 계속 팔아먹고 돈을 버는 거예요. 교육 안에 돈을 다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너무 이게 심각해서 저희 주변에 학부모들 7명을 모아놓고 이 책을 읽어보게 했어요. 그 문제점 찾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 그게 책이란 게 바로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목사님 나오셔서 앞으로의 대안에 너무 진지하게 말씀 좀 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